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독립협회와 광무개혁. 자,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을 배울 텐데, 여러분, 이것도 또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이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자, 밑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종이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을 뭐라고 하죠? 아관이라고 하죠. 한 나라의 국왕이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열강의 입건 침탈이 심해진 겁니다. 예. 자, 이제 고종도 근대적 개혁을 하고 싶어요. 이제 고종도 광무개혁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대적 개혁을 하려면 우선 어떻게 된다?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게 선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던 필립 제이슨을 불러서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독립협회 한계는 뭐다?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종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바로 독립협회의 한계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근대적 개혁, 광무개혁의 전제 조건이 뭐다? 국민들을 계몽해야 돼. 그래서 필립 제이슨을 불러서 독립협회를 만든 겁니다. 자, 3번. 이제 고종은 광무개혁을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그 유명한 원구단이죠. 이 원구단에서 나 이제 왕이 아니라 황제야.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야. 전제군주를 강화시키는 광무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가장 못 살고 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열강은 다 입헌군지로 갔는데 러시아만 전제군주를 고집했어요. 고종은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러시아를 모델로 전제군주를 강화시킵니다. 이게 고종의 한계입니다. 이때 입헌군주로 갔어야 되는데 고종은 전제군주로 갑니다.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지 못한 겁니다. 자, 고종은 전제군주로 가고 서대필은 입헌군주제야. 그래서 둘 관계가 깨집니다. 4번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몇 년이냐면 보세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건 1896년인데 여러분 1898년부터 이 선이 끊어집니다. 자, 그 전까지는 독립협회가 계몽단체였습니다. 이때부터는 고종과 대립하는 정치단체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반청을 주장해야 됩니까? 반로를 주장해야 됩니까? 이때 반청을 주장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청나라 이미 없어졌어요. 청일전에서 깨졌잖아. 근데 처음에는 보세요. 왼쪽 그림 보세요. 날개 부분에. 영문과 독립문, 이게 뭡니까? 왼쪽 날개 부분에. 영문이 뭐야?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곳에 독립문을 세웠다는 건 뭐야? 독립협회는 처음에 반청을 주장한 거야? 반로를 주장한 거야?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곳에 독립문을 만들었다는 건 반청을 주장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반청은 의미가 없죠? 반로를 주장해야 되는데 왜 독립협회는 반청을 주장했죠? 고종의 이상형이 러시아였기 때문에. 처음에 의미 없는 반청을 주장했어. 그러다가 선이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반로를 주장합니다. 몇 년을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4번 그림 전까지는 뭐였어? 계몽단체였고 반청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4번 그림 이후부터는 정치단체로 바뀌어요. 고종과 대립하고 이제 본격적인 반로 투쟁으로 갑니다. 자, 열받았어요, 고종이. 체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필립 제이슨을. 필립 제이슨을 체포하고 싶지만 체포할 수 없어요. 왜? 서재필입니까? 필립 제이슨입니까? 필립 제이슨.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니까 치해법권이 적용되잖아. 그래서 체포하지 못하고 출국명령을 내리자 만민공동을 열어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럼 고종 어떻게 해야 돼? 정부랑 제일 친한 상인들이 누구라고? 보부상. 보부상들이 만든 협회가 황국협회입니다. 여기 평양가세 솜 달았잖아. 그죠? 그래서 보부상을, 즉 보부상 단체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겁니다. 자, 그림 보면 알 수 있겠죠.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 오른쪽 페이지, 다음 페이지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아독광만대 써주세요. 여기다가 아독광만대 외우십시오. 아독광만대 써보세요. 아독광만대. 아가판천, 독립협회, 광무개혁, 만민공동회, 대한제국, 국제반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아간파천은 누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거야? 고종이.
독립협회는 누가 만든 거야? 서재필이. 필립 제이슨이 만들었어요. 자, 광무개혁은 누가 하는 거야? 고종이. 만민공동회는 누가 정한 거야? 서재필. 대한국제반포는 자, 여기 독립협회를 써주세요.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죠. 이건 누가 한 거야? 고정. 그래서 고필 이렇게 됩니다. 아독광만대. 아독광만대 순서 외우셔야 돼요. 아독광만대 아가판천 독립협회 광무개혁 만민공동회 대한국 국제반포. 특히 1899년에 경인선이 나옵니다. 기차 어떻게 합니까? 99999 가죠. 네. 그리고 여러분 광무개혁은 1897년에 시작되는데 1904년에 중단됩니다. 왜 중단되냐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904년에 광무개혁이 중단되지만 여러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전 페이지로 가서 본문을 읽어볼게요. 독립협회는 배경 보십시오. 아관파천으로 열강의 이권 집탈이 심화되었어요. 그래서 창립, 서재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4번 독립문 독립관을 설립해요. 이때는 여러분 누구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처음이니까 청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곳에다가 독립문을 만들었죠. 독립신문도 만들었고, 근데 독립신문도 여러분 고종의 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고종이 서재필한테 4,000원 줬는데 2,000원 가지고 만들고 2,000원을 띵겨 먹어요. 자기 집사입니다. 자, 2번 자유민권운동을 펼쳤어요.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를 요구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2차 만민공동회가 관민공동회입니다. 여러분. 만민공동회는 여러 번 열리는데 2차 만민공동회를 왜 관민공동회로 하냐면 관리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헌의육조가 결정이 됩니다. 자, 입헌구제를 추구했고 유일하게 의회 설립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건 총 몇 개입니까? 써볼까요? 자, 입헌군주제 만들었던 건 누굽니까? 갑신, 가보, 독립협회 3개죠. 자,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의회 설립 운동을 한 건 온리 독립협회입니다. 원래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원래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의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의회로 만들려고 했다. 자, 그런데 독립협회는 여러분 입헌군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좀 보세요. 이 3번 그리 보면 고종은 뭐야? 전제군제 주장하고 서재필은 입헌군제 주장합니다. 그죠? 공화정을 추구하진 않았죠. 여러분 입헌군주제와 공화정의 차이가 뭐야? 입헌군주제는 군주는 있어. 근데 통치하지 않아요. 공화정은 군주가 없는 거죠. 서재필은 공화정까지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파가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모함으로 이제 독립협회를 해산합니다. 예, 보부상을 이용해서. 자, 정부는 항상 보부상하고 친해요. 그래서 여러분 83년도에는 뭘 만들어줬었죠? 보부상을 위해서? 해상공국을 만들어줬는데 이때는 보부상 단체가 황국협회로 바뀌었습니다.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해산했죠. 자, 독립협회의 자매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독립협회 자매단체인데 한국중앙총상회가 있어요. 이거는 써주세요. 써있네. 시정상인이죠. 얘네들은 정부랑 대립했고 독립협회와 친했어요. 근데 보부상은 정부적입니다. 정부적이고 글자가 빠졌네요. 친정부적이고 반독립협회죠. 써주세요. 예. 친정부적이고 반독립협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독립협회 자매단체는 찬양회도 있어요. 찬양회는 여러분 여자들 모임이야. 장어 쓰지 말고 가마 타지 말자 라는 여성 통문을 돌렸어요. 찬양회가 쓴 여성 통문 장어 쓰지 말고 가마 타지 말자. 여러분 장어 뭔지야? 얼굴 가리는 거 있죠? 얼굴 가리는 거. 여자들이 전시대 드라마 보면 여자들이 얼굴 가리고 있잖아요. 그거 쓰지 말고 가마 타지 말자.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와 찬양회는 독립협회 자매단체라면 한국협회는 독립협회의 적대단체입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 페이지에 그 사파 좀 알아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은 2차 만민공동회, 즉 관민공동회 때 백정 박성춘이 연설을 합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무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박성춘이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독립협회는 몇 년에 나왔어? 96년. 근데 신분제는 언제 폐지돼? 이때 폐지되잖아. 이미 폐지됐는데 폐지돼? 그건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고종의 광무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 때문에 고종의 광무개혁이 나왔던 겁니다. 이미 청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에서 깨졌잖아. 이제 없죠? 이제 러시아랑 일본이 남았는데 힘이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우리나라에 간섭을 못하는 거야. 우리 민족한테 마지막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때 고종은 어떻게 했어야 돼? 입헌군지로 갔어야 되는데 전제군지로 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기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무개혁은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긍정적 개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나 외교는 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꾸진 거고 안 좋은 거고 경제나 외교는 잘했다. 알겠죠? 예. 자, 보십시오. 2번 국호를 바꿉니다. 예,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연호를 광무라고 하고 황제를 칭합니다. 3번 성격이 구본 신참입니다. 옛날 걸 그대로 하고 새로운 건 단지 참고로 하겠다. 그랬고 2번 전제 왕권을 강화하고자 표방했고 여러분 23부를 13도로 바꿨죠. 아까 기억나시죠? 원래 조선은 8도인데 2차 가보개혁 때 23도가 됐었죠. 2차 가보개혁 때 23도가 됐었는데 광무개혁 때 13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억 양전사업을 합니다. 예, 조선의 토지가 얼만큼인가 조사하는 사업이죠. 조선의 토지가 얼만큼인가 조사해.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 때 토지 대장을 뭐라고 했죠? 양안이라고 그랬죠. 그 양안이 이때 지계로 바뀌는 겁니다. 토지 대장이 지계로 바뀌어요. 토지 소유권을 강화시키고자 양안을 지계로 바꿉니다. 수많은 회사들을 만들고 경인선도 만들어지고 전차도 만들어집니다. 경인선은 여러분 1899년에 만들어졌고 전차는 서대문에서 송량지까지인데 1899도 맞고 1898도 맞아. 이거는 왜? 여러분 1898년 12월 말에 개통식을 하고 1899년에 출발하니까 이건 일주일 차이입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몇 개 안 돼. 근현대사는 연도를 철저히 딱 끊어야 돼. 근데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98년 12월 말에 개통식하고 99년에 출발했으니까 둘 다 맞는 거야. 하나 또 있어. 막 하와이 이민 하는데 하와이 이민 가기로 한 건 2년, 도착한 건 3년, 출발한 건 2년, 도착한 건 3년. 이거 둘 다 맞아야 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게 몇 개 안 돼요. 철저히 딱딱 연도를 끊어야 돼. 자, 군사 원수부를 설치해서 황제가 직접 군대를 장악할 수 있도록 했고, 자, 여러분 광무개혁에서 가장 잘한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경제와 외교. 자, 외교는 여러분 연해주를 뭐라고 했냐면 해삼이라고 했습니다. 해삼이 한자로.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범윤을 보냅니다.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도 이범윤이야. 해삼이 통상사무관도 이범윤입니다. 그리고 몇 년에? 1902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902년이야. 2년이니까 박씨를 보내야 돼? 이씨를 보내야 돼? 이씨. 그래서 이범윤을 보냈는데 1902년이니까 한 개의 지위를 줘야 돼? 두 개의 지위를 줘야 돼? 두 개의 지위. 그래서 이범윤에게 해삼이 통상사무관과 북변도 간도관리사 두 개의 지위를 주고 북쪽으로 보냅니다. 이거 연도도 암기하셔야 돼. 1902년. 1902년이니까 박씨를 보내야 돼? 오씨를 보내야 돼? 이씨를 보내야 돼? 이씨, 이범윤. 한 개의 지위를 줘야 돼? 두 개의 지위를 줘야 돼? 두 개. 그래서 해삼이, 즉 연해주 통상사무관과 북변도 간도관리사로 이범윤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도를 함경도로 편입했고, 그리고 하나 더. 울릉도, 독도를 이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울릉 독도에도 공무원을 파견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82년에 청나라와 맺었던 게 뭐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선이야 한국이야? 대한제국이야. 대한제국이니까 조가 아니라 한이고, 그 다음 여러분 조약보다 밑에 있는 개념을 장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청나라는 황제고 조선은 왕이니까 조약이란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조약 밑에 있는 개념인 장정을 쓴 거야. 그런데 이제 청나라도 황제고 고종도 황제니까 조약이 되는 겁니다. 조총 상민수료 무역 장정이 아니라 한청 통상 장정이 맺어집니다. 대등한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 좀 알아주십시오. 고종 때 이렇게 양전 사업을 합니다. 미국인 기사를 불러서 조선의 토지가 얼마큼인가 정확히 조사해요.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을 양안을 뭐로 바꾼다? 직위로 바꿨다. 중요한 거고,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광무기역 때 경인선도 만들어지고 전차도 만들어지잖아. 예. 근데 그러면 보세요. 이 고종의 얼굴입니다. 이게 이 고종의 얼굴인데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는 잘했지만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전제군주를 한 건 잘못됐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예,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위에 선 있는 게 전차고 이건 기차입니다. 기차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전차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전차입니다. 이거.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예. 자, 밑에 3번 간도. 자, 숙종 때 백두산 정예비가 만들어져서 간도가 우리 땅이 됐었죠. 근데 일본이 1909년에 간도를 팔아먹어요. 뭘 얻는 대가로? 위에 파란색으로 써있죠. 안봉선, 철도 부설권 얻는 대가로 팔아버려요. 자, 일본이 이렇게 팔 수 있었던 근거는 뭐다? 아니, 우리나라 땅인데 1909년에 왜 일본이 어떻게 팔 수 있어? 이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을사조약이 있었죠.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독도는 러일전쟁 중에 팔아버려요. 가져가요, 일본이. 아까 우리 배웠었죠. 그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가져갔다. 이겁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 그림 좀 보십시오. 이 그림. 이 그림 뭐예요? 러일 전쟁 때 이 전비의 대부분을 누가 대줬다? 미국과 영국이. 영국과 미국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러일 전쟁이 아니라 영러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일본을 키워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영국이 일본을 키워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보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1904년에. 예. 그리고 1904년에 한일의정서가 맺어져요. 한일의정서는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일본이 군사기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서울 용산에다가 일본이 군대기지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가 맺어져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외교공은 스티븐스와 재정공은 메가타가 파견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04년이네요. 04년.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05년이죠. 1905년에 2차 한일협약이 맺어져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통감 정치가 시작돼요. 이때 초대 통감이 누구다? 이토 히로부미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임진왜란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거고, 우리나라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예요. 발음하기 힘들죠. 예,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사건은 여러분 써주세요. 07년입니다. 07년에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여러분 만국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누굴 파견하냐면 이준, 이휘종, 이상설을 파견합니다. 이준, 이휘종, 이상설 파견하면서 이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일본이 방해해서 실패합니다. 자, 제3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이라고 하고, 예, 정리7조약이라고도 하죠. 예, 써주세요. 같은 말로 정리7조약입니다. 역시 07년입니다. 예, 이때 이제 차관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제 장관 밑에 있는 차관을 누가 한다는 거야? 일본인이 한다는 거죠. 장관 밑에 있는 차관을 일본인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문 정치는 뭐예요? 1904년이죠.
통감 정치는 을사적으로 나온 거고 차관 정치는 1907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군대도 해산돼요. 그 다음 기후각서로 사법권이 박탈되고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이 맺어지는데 순종은 사인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순종은 사인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억지로 했다. 자, 여러분 고문정치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고문정치 별표, 통감정치 별표, 차관정치 별표. 별표 치세요.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고문정치, 자 스티븐스가 파견됐고 메가타가 파견됐어요. 그러니까 메가타가 고문이 된 건 1904년이고 이 사람이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화폐를 없애고 일본 화폐를 우리나라 공식 화폐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를 없애고 일본의 제은행권을 본위 화폐로 정하는 거죠. 자, 통감정치는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정치가 됐고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관정치는 정밀 7조약 한일 신협회로 하는데 차관정치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지를 탄압하는 신문지법,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보안법이 실시가 됩니다. 별표. 자, 차관정치로 신문지법 보안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별표 쳐주세요. 통감이 내정을 완전히 자극하는 것은 통감정치가 아니라 차관정치입니다. 통감이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통감정치가 아니라 차관정치예요. 그래서 이 사료 좀 외워주세요.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 고등 관리로 임명한다. 어떤 관리로 임명한다? 차관으로 임명한다. 통감이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통감정치가 아니라 차관정치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의병. 의병은 보세요. 을미의병 있죠. 2번에 을사의병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무슨 의병이 있습니까? 정미의병이 있죠. 정미의병. 의병을 보겠습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자, 을미의병의 계기는 뭐다?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입니다. 을미사변은 민비를 죽인 거고 을미개혁은 뭡니까? 을미개혁. 특히 써주세요. 단발령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유생충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광파천 때 써주세요. 단발령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자 그리고 취소됐고 국왕이 해산을 공고합니다. 단발령이 취소됐고 고종이 해산하라고 공고하자 해산한다. 이게 을미의병의 한계입니다. 유생 중심이다 보니까 국왕의 말을 잘 듣죠. 하지만 농민들은 영합당과 활빈당을 만들어서 끝까지 투쟁을 하였다. 2번 을사의병 보겠습니다. 을사의병은 을사조약을 계기로 일어났죠. 자, 우리 밑에 그림으로 볼게요. 을사조약 때 민용환이 자살합니다. 장지원이 써주세요. 황성신문에 글을 씁니다. 황성신문에 이날의 목노와 오너라 시리아 방송대곡을 저술합니다. 을사조약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을사조약 때문에. 시리아 방송대곡. 이 신문이 뭐다? 황성신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천 오기원은 을사오족을 죽이기 위해서 오족 암살단을 맺습니다. 을사조약을 맺는데 도와준 우리나라 관리들을 뭐라고 한다? 을사오족이라고 하죠. 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국수 먹다가 놓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를 세운다? 대종교를 세웁니다. 대종교는 단군을 신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스티븐스가 아까 고문정치 때 메가타와 스티븐스. 메가타는 재종고문이고 스티븐스는 외교고문이죠. 이 사람 미국 가서 뭐라고 했냐면 을사조약을 맺어주자 조선인들이 고마워한다. 그래서 저 좀 보세요. 장인환과 정명원이 총을 장전해서 총을 쏩니다. 근데 원래 둘이 친구 아니에요. 모르는 애들이야. 우선 정명원이 먼저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가. 근데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지나가다가 장인환이 총을 쏘는데 모르고 둘 다 닿았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이완용 명동선언 앞에서 군밤장수로 위장해요. 군밤장수. 군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군밤을 깎으면서 군밤 드세요. 이완용이 싫어. 가. 군밤 드세요. 드세요 하면 쑥 쑤시는 거죠. 근데 군밤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실패해요.
웃고 있잖아요. 자, 이게 다 을사조약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을사조약 때문에 일어난 우리 민족의 반발들이죠.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정묘병은 고종 강제퇴. 고종이 왜 강제퇴위 됩니까? 써주세요. 고종이 왜 강제퇴위 되죠?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그래요. 써주세요.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고종이 강제퇴위 돼요. 자, 고종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정묘병이 나옵니다. 특히 군대 해산 때 박승환이 자살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정묘병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얘가 아닙니다.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왜? 얘가 뭐 입고 있어? 군복. 해산된 군인이 참여했으니 군사력이 강화돼서 정묘병을 의병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좀 알아주십시오. 칠판. 우리는 도적대가 아니라 엄연한 한나라의 군대다. 우리를 국제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외국 대사관들에게 알렸다. 그만큼 당당했다. 자, 군사력이 강화돼서 밑에 4번 서울 진공작전까지 핍니다. 서울을 점령하려고. 근데 그림 보세요. 신돌석, 홍범도 이런 애들은 껴주지도 않아요. 평민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총대장이 이인용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 치러야 된다고 집에 가요. 그러면 진짜 부대야, 허위 부대야? 허위 부대. 부대장 이름도 허위야. 시승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중심인 13도 창의군은 이인용이 대장이고 허위가 부대장이야. 신돌석, 홍범도 같은 애들은 무시했어요. 특히 신돌석에다가 써주세요. 을사의병 때 처음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을사의병의 특징은 뭐다? 최초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고 정묘병 때도 활동합니다. 홍범도는 을사의병 때는 없었어요. 정묘병 때 나옵니다. 정묘병 때. 그리고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여러분 1937년에 이 소련이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중앙아시아로 끌고 가요. 연해주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홍범도도 끌려갑니다. 이때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 고려인을 뭐라고 했다? 고려인을 까레스키라고 했대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까레스키 한 명입니다. 자, 신돌석은 을사, 정묘병도 활동하고 홍범도는 정묘의병, 봉오동 청산리 전투, 그 다음 까레스키가 됩니다. 자, 지도 좀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신돌석 써주세요. 을사 정미죠. 정미. 그 다음에 최익현과 임병찬. 최익현, 임병찬이죠. 얘네가 다 을사입니다. 임병찬이 최익현의 제자예요. 충청도에 누가 있다? 민종시. 을사의병입니다. 유인석, 을미의병. 이소웅, 을미의병. 이인영, 정미의병이죠. 서울 진공작전했죠. 그 다음에 홍범도는 여러분 정묘의병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정묘의병 이후에 우리 의병들을 탄압합니다. 어디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의병들을 탄압해. 그게 남한대토벌이에요. 정묘의병 직후에 우리나라 의병들을 탄압하는 남한대토벌은 호남 중심이고 1909년입니다. 호남 중심이고 1909년이다. 자, 우리 민족은 지금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의병이 있고 교육과 산업을 강조하는 애국개명운동,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애국개명운동은 교육과 산업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사회진화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은 무장투쟁을 비판합니다. 무장투쟁을 비판하고 교육과 산업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지 말고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자. 이게 애국개몽운동입니다. 교육과 산업을 강조하는 사회 진화론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은 의병과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한 겁니다. 이쪽을 비판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차가 좀 여러 대입니다. 차가 여러 대인데 왜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차가 여러 대인데 좋은 차는 안 사요. 저는 돈이 아까워서.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차를 1년 동안 타라는 거예요. 자기 음주운전 걸렸다고. 1년 동안 못 탄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거더라고. 1년 동안 차를 못 타는데 보험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험료 대신 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보험료 대신 내주세요.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시민회. 이게 애국개몽운동 단체입니다. 보험료 대신 내주세요.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시민회. 근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거는 을사조약 전입니다. 보안의 만큼은 을사조약 전이에요. 알겠죠? 네. 보안회가 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황무지를 개간해서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반대했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독립협회가 자 러시아가 전용도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전용도를 잠시 조치하겠다. 이걸 반대했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러시아가 전용도를 가지려고 하는 걸 반대했는데 성공 실패했다? 성공했다. 보안에도 성공했으니까 중요합니다. 다 성공한 거야. 독립협회도 러시아가 전용도를 가지려고 했는데 반대했는데 성공했고 보안에도 일본이 황무지를 가지려고 했는데 반대했는데 성공했어요. 자, 이름이 바뀝니다. 곧바로 협동회로 바뀝니다. 이름이 협동회로 바뀌고 자, 반대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직접 개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광회사를 만듭니다. 2번 헌정연구회는 이게 중요합니다. 헌정연구회는 입헌정치를 연구했다. 참고로 여러분 저령도는 어디 있냐면 저령도는 부산 앞바다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영도를 저령도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는 동그라미. 강.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다음 페이지 4% 보겠습니다. 자, 신민회가 왜 제일 중요하냐면 신민회는 여러분 무장투쟁 조직입니까? 자, 의병 조직입니까? 애국개몽운동 조직입니까? 애국개몽운동 조직이에요. 보험료 대신 내죠. 그런데 왜 중요하다? 얘네는 무장투쟁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중요한 거야. 원래 의병계열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은 대립하잖아. 그런데 두 가지 성격을 다춘 게 뭐다?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의 이회영 형제는 만주 삼원보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듭니다. 이때 여러분 거의 지금으로 재산을 따지면 거의 3천억 원이래요. 이 형제들이 갖고 있던 게 3천억 원인데 그걸 다 처분하고 만주 삼원보에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무관학교를 세우는데 얘네들이 이시영 형제의 와이프입니다. 이분들도 너무 곱게 자라고 부자라 한평생 손에 물 묻히고 산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 노베 출신들의 독립군들의 속옷 빨며 삽니다. 네, 한평생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증손자가 민주당의 이종걸 국회의원이라고 그분이 이분의 손자예요. 네. 자, 이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이 지청천과 이범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민회는 근본은 무장투쟁이야 애국개몽이야? 애국개몽운동이니까 이쪽도 중요하죠. 자기 회사를 만들었고 학교를 세웠어요. 대성학교.
자, 그 다음에 이승훈도 있어요. 이승훈이 2명입니다. 여러분, 정조 때 이승훈은 카톨릭 신자예요. 신민의 이승훈은 개신교 신자고. 종교 개종하는 거 아니에요. 개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정조 때 이승훈. 정조 때 이승훈이 하도 배가 많이 나와서 배를 들고 다녔대요. 이렇게. 그래서 세례명이 베드로예요. 예, 이분은 카톨릭 신자고 이분은 개신교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국사, 근현대사 두 개 갈라졌거든요. 두 개 동시에 나오는 사람이 그 취하선, 아까 영화 취하선 주인공이 누구야? 장승업이에요. 장승업이 국사에서 나오고 근현대에서 나오니까 학생들이 다른 사람인 줄 알더라고.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 이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태극서관이라는 서점도 만들어요. 신민회는. 주로 교육과 산업을 강조하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인데 특이한 건 뭐다? 무장투쟁도 인정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는 게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전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예. 신민회는 여러분 정확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1907년에 만들어지죠. 동그라미. 1907년에 만들어져서 여러분 1911년에 해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한일합방 이전에 해체가 되었다. 뭐 X. X입니다. 한일합방 이후에 해체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민회는 여러분 성격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중심이에요. 그리고 비밀결성운동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별표 최초로 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최초로 공화정을 추구했고, 자, 국내 활동을 보시면 교육 활동으로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가 있었고, 평양의 자기회사, 대구의 태극서관이 있었고, 별표 조선광문회를 설립합니다. 박은식 최남선이 여기서 우리나라 고전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로 대한매일신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학사를 만들고 경학사 밑에 줄에 낮에는 경작하고 밤에는 학습한다. 자, 그리고 신흥강습소라는 무관학교를 설립해요. 얘네가 나중에 이름이 신흥무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신민회가 해체돼요. 해체돼서 안창호가 미국 가서 만든 게 흥사단입니다. 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됩니다. 네, 백오인 사건 1911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법에 걸리는 거야? 아까 1907년에 나왔던 게 무슨 법이죠? 보안법이죠. 보안법에 적용이 되어서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학사건이 있어요. 안학사건은 안명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안중근의 동생이에요. 사촌동생이에요. 이분이 황해도 안학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사건을 조작했어요. 일본의 데라우지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조작해서 안명근을 체포한 게 안학사건입니다. 1910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친구들까지 체포한 게 백오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안학사건을 확대한 게 백오인 사건이죠. 안명근을 체포한 게 안학사건, 친구들까지 체포한 게 백오인 사건. 그리고 법이 무슨 법이다? 보안법에 적용되었다. 왜? 1907년 기억나십니까? 아까 정밀칠조약, 차관정치, 신문지법, 보안법. 차관정치 때, 정밀칠조약 때 차관정치가 나오고 신문지법과 보안법이 나왔잖아요. 그 보안법에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국계몽운동 시기는 교육과 산업을 강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져. 서부각회, 기후공학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있었던 게 뭡니까? 서부각회입니다. 동그라미 서부각회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이것 좀 알아주세요. 이것 좀.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가 강화도로 갔어요? 평양성으로 갔어요? 평양성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그때 평양 감사는 여러분 통상 계열론자인 박규수였습니다. 박규수는 김옥균, 박용의 스승이에요. 박규수는 통상 계열론자예요. 박지원의 손자니까. 박지원이 중상합하잖아. 그러면 박규수는 이 미국 상선을 잘해주겠어, 못해주겠어? 잘해주겠죠. 그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중국에서 개신교를 포기했는데 거기서 조선인들도 있었어. 근데 그 제자들이 다 평양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는 우리나라를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개신교를 포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으로 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개신교 중심 지역은 어디다? 평양입니다. 김일성의 엄마도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신민회는 여러분 거의 다 종교가 100%는 아니지만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도는 뭐다? 개신교 중심 지역이고 신민회 중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신교, 카톨릭, 불교 중에서 가장 조직력이 센 곳이 어디야? 개신교죠. 개신교가 조직력이 무지 세죠. 그래서 3.1운동의 초기 중심 지역입니다. 이 평안도가. 그리고 서북학회가 있었던 곳이에요. 학교가 제일 많았다. 평양이.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죠. 분홍색은 분홍색끼리 보는 거예요. 주황색은 주황색끼리 보는 거고,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보라색은 보라색끼리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크게 확대를 할게요. 예. 비교 안 해도 돼요. 자, 보십시오. 위정척사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자, 1차 위정척사 운동은 흥성대원군의 통상수요 거부 정책을 지지하는 거죠. 척화 주존론, 프랑스 미국과 끝까지 싸우자, 이항로와 기정진이었고, 자, 2차는 뭐였죠? 서양과 일본은 같은 개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 3차 위정은 뭡니까?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위정척사 1차, 2차, 3차 다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강화도 조약 때 개항 반대 운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부터 서울 상권이 위협을 받죠? 82년이죠. 82년 때 청나라 상인이 서울에 진출하고 83년에 일본 상인이 서울에 진출하잖아. 그러니까 82년부터 상권 수호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독립협회부터 이권 수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을사조약 때 보세요. 을사조약 때 이미 국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외교권을 뺏겼다는 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국권 피탈이다 그러면 을사조약이 될 수도 있고 한일합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을사조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해서 이제 국권 소운동이 펼쳐지는데 국권 소운동은 두 가지 형태로 갑니다.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자, 그리고 의병 보겠습니다.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으로 을미의병이 나오고 을사조약으로 을사의병이 나오고 이때 최초로 평민 출신 의병장 누굽니까? 신돌서. 그 다음에 군대상과 고정강제퇴위로 정무의병이 나오는데 이때는 군사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의병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04년 고문정치가 실시되죠. 두 고문이 누구죠? 스티븐스와 메가타. 을사조약 때 통감정치 이토 히로부미. 1907년에 장관 밑에 있는 차관을 일본인이 한다. 차관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고통차, 고통차, 고통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통차. 맛있는 차가 아니라 고통차, 맛있는 차가 아니라 고통차 이렇게 됩니다.